9시 31분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저는 매번 인사를 드리지만 마이카플랜 카페, 중고차 관련 카페 마이카플랜 카페 운영자입니다. 여기에 또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사람이 재산입니다 라는 이런 파워 지식인입니다. 중고차 관련 분야, 자동차 구입 분야 1위, 자동차 분야 5위, 자동차 거래 1위,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마이카플랜 네임을 걸고 지식인에서 답변을 또 달아드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질문을 좀 봤어요. 제가 라세티 프리미어 살 건데, 라세티 프리미어는 2009년도부터 11년 3월 전까지 GM 대우가 쉐보레로 넘어가기 전까지 만들어진, 그래서 이제 라세티 프리미어가 이름이 크루즈로 넘어갔죠. 그래서 성능 점검 기록부에 오일팬 누유, 동력 조향 작동 미세 누유가 있는데 차를 사도 상관없는 건가요? 라고 써주셨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부터 생산이 됐고 11년 3월까지 생산이 됐던 차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9년 10년 됐네요. 몇 년씩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9년 10년 되면은 이 누유는 기본적인 차량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운행을 별로 안 했거나 정말 관리를 잘한 차들은 누유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프리미엄 3사, 벤츠, BMW, 아우디 누유 많이 있습니다. 누유 굉장히 심하고 또 하부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요. 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독일 차라고 그래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그래서 굉장히 상태가 좋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안고 가야 되는 건데, 과연 이 누유가 지금 여기 질문하신 그 질문자 말씀대로 상관없냐, 이거는 제가 한번 요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엔진 블록을 한번 엔진 누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했는데요. 네, 어떤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네, 요거는 그냥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보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오일 팬이에요. 네, 오일 팬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팬벨트고, 오일 팬인데, 이 오일 팬이 지금 보시면은 누유가 이쪽에 조금 있는 모양이죠. 자, 이 정도가 지금 보시면은 이쪽 부분, 지금 이 손가락이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한 10시 방향쯤에 이 벨트 옆부분 먼지가 붙어서 떡이져 있죠. 지금 여기는 한 5시 방향, 여기 지금 엔진 오일 팬이 깨져 오일이 누유 중인 모습,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 데는 누유가 이렇게 지금 있고요. 반짝거려요. 그리고 여기는 먼지가 붙어서 떡이져 있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장시간에 걸쳐서 미세하게 나온 것들이 누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일이 흐르다가 먼지가 붙고, 그래서 이렇게 떡이져 있는 거고, 심하게 누유가 진행이 되면은 먼지가 붙을 시간이 없죠. 붙을 시간이 없이 계속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누유가 지금, 이거는 뭐 오일 팬이 깨져서 그렇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깨져서 누유된 모습인데, 실제 그냥 일반적인 누유도 이런 모습입니다. 한 가지 제가, 저희 아버님이 93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3, 4년도에 갤로퍼라는 차를 새 차로 사셨어요. 그때 당시에 한 3천만 원 정도 주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3천만 원이면 비싼 차예요. 그때 당시로는. 지금 3천만 원이야 뭐 중형차 값이겠지만, 그래서 그 차를 막 타시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타셨어요. 그러면 이제 2003년 정도 됐겠죠. 2003, 4년. 그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현대사업소 들어갔는데 누유가 너무 심해서 이거를 고치는데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누유가 위에서부터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자, 그럼 이 누유는 왜 생기느냐? 자, 여기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을. 자, 이 위에가 이제 밸브거든요. 이게 캠축이에요. DOHC라고 해서 더블 오버헤드 캠이라는 캠축인데, 이 캠축 위에 우리가 이제 커버를 하나 씌우죠. 그게 이제 헤드 커버인데, 위쪽에 이 헤드 커버하고 이 엔진 블럭하고 요 사이에 그 가스켓이라는 걸 집어넣고, 요게 가스켓이죠. 요 가스켓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조립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쇠와 쇠 사이를 접합을 잘해도 누유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가스켓이라는 걸 집어넣고 실링 처리를 하고 조립을 하죠. 여기에 이제 볼트 14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볼트 자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볼트를 조이게 하면서 쇠와 쇠 사이를 접합을 잘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 피스톤 안에서 피스톤이 굉장히 뭐 분당 막 1000회, 2000회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약한 쪽으로 새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보니까 누유도 좀 심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잠바 가스켓이라고 그래서, 이걸 잠바 가스켓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위에 이제 캠축이나 이 잠바 가스켓 커버부터 해가지고 밑에 헤드 가스켓, 그 다음에 이제 오일팬 가스켓,
요렇게 해서 세 가지를 수리를 해야 된다 막 카센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사업소에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제 친구가 그때 이제 카센터를 하고 있어가지고, 카센터 사장은 아니고 카센터 직원이었는데, 그때 제가 엔진 오일 2통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디젤용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오일 게이지 찍어보고 부족한 만큼 오일을 보충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한테 이제 오일 반도 안 들어갔어요. 한 통에 반도 안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한테 타라고 그랬어요. 그냥 타라고 하고서 제가 한 달 뒤에 다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오일이 빠진 양이 한 1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유가 진행이 되긴 된 건데 이게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는 거죠. 1cm 정도 진행된 거면, 육안으로 보기에는 1cm면은 오일팬이 요만하니까 그 안에서 1cm면은 아마 한 뭐 200cc 정도는 빠진 거라고 봐야죠. 한 달 정도에. 그런데 그거를 제가 또 보충을 또 해줬어요. 한 200cc 정도를.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10년 된 차를 150만원, 200만원 들여가지고 가스켓을 다 엔진 내리고 가스켓을 다 수리하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일 누유가 돼가지고 막 불이 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아버님이 5년인가를 더 타셨어요. 수리 안 하고. 근데 오일 2통을 다 못 썼던 기억이 있어요. 어차피 중간중간 오일은 또 한 번씩 갈았을 테니까 그때 또 채워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오일은 누유가 진행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누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량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엔진 블록에는 묻어 있어요. 간혹가다 카센터에서 이제 중고차 사왔다 그러면은 리프트에 띄워가지고 오일 누유 있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죠. 그러면 여기 누유 좀 있네요. 그렇게 이제 얘기해주고 이 정도 누유는 괜찮아요라고 해주면은 좋은데, 거기도 이제 돈 벌어야 되잖아요. 이거 뭐 수리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딜러하고 또 전화해. 아니 이거 뭐 누유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수리비가 200만원 나오게 생겼는데, 막 여러분 실제로 오일 누유 잡는 데는요, 이 잠바 커버 있죠, 이 왼 윗부분, 이 윗부분은 저희 이제 딜러가 거래하는 카센터 가격으로 한 6만원 밖에 안 해요. 5만원 6만원. 볼트 아까 말씀드린 14개 풀르고 긁어내고 그라인더로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가스켓 끼고 실리콘 발라서 조립 끝. 가스켓은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해요. 자, 그러면 오일팬 누유는 어떨까요? 가격이. 이쪽 오일팬. 만약에 오일 교환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오일 교환 비용 뭐 승용차 기준 5만원 잡고 디젤 기준 8만원 잡고 그 비용이 포함되겠지만,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6만원이에요. 근데 뭐 오일 교환 할 때 같이 갈아주는 게 좋겠죠. 그럼 어디가 좀 비싸냐? 요즘에는 이제 헤드 가스켓이라는 중간 부위 있죠. 엔진 블럭을 보면 맨 위에 지금 이렇게 커버가 있고, 위에 잠바 커버, 그 다음에 이 중간쯤에 들어가는 헤드 가스켓이 있어요. 엔진 헤드 가스켓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여기입니다. 바로 피스톤 바로 아래 부분까지. 이 부분 가스켓이 교환 비용이 제일 비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켓은 얼마요? 2,000원 3,000원. 근데 이걸 다 뜯어야 되잖아요. 위에를. 그러면 비용이 꽤 나가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한 20만원 30만원 해요. 그러면 다 해서 얼마예요? 누유 잡는데. 요즘에는 이제 타이밍 벨트도 체인이다 보니까, 이거 사진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타이밍 벨트예요. 이 옆에 있는 거 체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도 리데나가 들어가요. 타이밍 벨트 리데나가 가스켓이죠. 그러면 이 옆에 부분이 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엔진을 풀어서 이제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쌀 수 있죠. 얘도 한 20만원 정도 해요. 그러면 누유 다 잡는데 얼마? 딜러가 거래하는 카센터 기준으로 약 60만원 정도면 누유는 다 잡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잡을 필요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님이 누유가 심하게 진행됐다고 그래서 제가 체크했더니, 한 달 정도 있다가 체크했더니 한 1cm 정도씩 빠졌다. 그거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1cm 보충하고 그걸 5년을 타셨어요. 오일 2통이 다 안 들어갔어요. 자, 이런 누유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쪽 가스켓이 이제 타임벨트 가스켓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타임벨트가 체인으로 바뀌면서 타임벨트에도 오일을 계속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스켓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라세트 프리미어 2009년식 10년식 지금 시세 얼마인가요? 한 200에서 300 이 정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수리하면서 타야 되느냐? 그럴 필요도 없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오일팬 6만원이라 그랬죠. 오일팬 누유, 동력조향 작동 미세누유. 동력조향은 뭐예요? 등속 조인트예요. 자, 그럼 또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등속 조인트. 자, 등속 조인트는 말 그대로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여기 엔진 동력이 들어가서 바퀴에 실제로 동력을 전달해주는 장치.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있죠. 이 안에 고무 호스 안에 구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계속 구리스
칠을 안 하면 마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찢어집니다. 이런 데가 동력 조향 작동 미세누유. 네, 이런 데가 찢어지면은 이거는 재생품으로 교환해도 5만원, 10만원이면 갈아요. 그러면 동력 조향 작동 누유가 여기 아니면 요즘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요즘엔 MDPS죠. 근데 MDPS가 아니죠. 라세티 프리미어는. 그래서 이제 파워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파워 오일이 뭐냐면은 네, 요거예요. 바로 사진에서 보시는. 네, 이 파워 오일이 엔진 쪽으로 엔진의 조향장치 쪽으로 흘러 들어가요. 조향장치 쪽이 아니라 조향장치를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호스가 이렇게 나와서 이 파워오일 쪽에 호스가 나와서 이쪽 파워오일 펌프, 고압 펌프를 통해서 압력을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서 약간 핸들이 가벼워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꼽아놓은 거 있죠? 이렇게 꼽아놓고 찝어놓고 빠지지 않도록 우리 수도꼭지 보면은 호스 연결하고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금씩 새면서 누유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호스만 교환하면 돼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지금 9년 10년 된 차를 미세누유, 자 지금 성능기록부 제가 이렇게 지금 열어봤는데 지금 여기에 오일 누유 해가지고 미세누유, 누유, 정비유 이렇게 네 가지로 체크되는데 요즘에 성능기록부는 조금 달라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미세누유가 체크됐다? 양호한 겁니다. 그렇게 막 가져가서 바로 수리를 요하는 부분도 아니고, 자 이런 차를 중고차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만 오일 유량을 체크를 하십시오. 오일 유량 체크하고 빠진 만큼 채워 넣으셔서 타셔도 되고, 정말 나는 나 먼지 한 톨도 보기 싫어, 깔끔 떠는 게 좋아, 깔끔한 게 좋아 라고 하시면은 그냥 수리하세요. 60만원 70만원 들여서, 물론 카센터 잘 만나면 60만원인데 어느 부분에서 누유가 진행이 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바 가스켓 커버나 아니면은 오일팬 가스켓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하니까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면은 수리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타시면 되겠고요. 차량이 한 3년 됐다 그랬는데 누유가 있다, 그런 건 사지 마세요. 3년 만에 누유가 되는 건 없어요. 그거는 주행거리 조작했거나 차를 만들 때 애초에 잘못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런 차들은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이제 엔진 미션 보증이 5년 10만이죠. 대부분 뭐 3년 6만인 것도 있는데 5년 10만 내에 누유가 진행이 되면 현대기아는 엔진 미션 누유로 해가지고 그쪽 보증으로 5년 10만 안에는 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센터 가서 이제 차를 타시는 분이 카센터 가서 사장님 오일 교환해 주세요 해가지고 사무실 들어가서 휴대폰하고 게임하고 그러지 마시고 리프트 띄우면 한번 보세요. 핸드폰 뭐 사장님 잠깐 들어가도 돼요? 근데 위험하다고 못 들어오게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뭐 자기도 작업 가서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뭐 사장님 잠깐 들어가서 볼게요 하고서 오일 누유 있는 거 보세요. 그럼 5년 10만 안에 있으면 오일 교환 다 됐어요, 사장님 말만 듣고 깨끗하네요,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비치면 가서 AS 받으세요. 공짜잖아요. 거기 차값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AS 비용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을 뭐 까고 싶어서 까는 건 아닌데, 걔네들은 누유 관계된 거를 3년 6만 일반 부품으로 취급을 해요. 엔진에서 누유가 있는데 그거를 일반 부품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뇌피셜이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경험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보증기간의 범위, 보증 범위가 조금은 다르니까 삼성만 그렇더라고요. GM도 엔진 미션 누유 있으면은 엔진 미션 보증으로 따라가더라고요. 5년 10만. 참고해서 차량 구매하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어느 차가 누유가 좀 심하냐? 네, 요거는 약간 조금 좀 치명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 경험입니다. 이건 뭐 뇌피셜이라면 뇌피셜이고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실제는 다를 수 있어요. 이걸로 뭐 소송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은 대우차가 누유가 제일 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일 빨리 찾아와요. 하부 소음도 제일 빨리 찾아와요. 기본적인 소모품 그런 마모도는 제 경험에는 GM이 제일 빨랐어요, 쉐보레가. 물론 뭐 기술력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17년 동안 판매해온 누적의 결과 그쪽이 조금 취약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결론, 벤츠, BMW, 아우디 노누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유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세누유 있는 차를 구매했는데 불나지는 않아요. 그게 터져가지고 갑자기 뻥 터지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오일 유량 기본적으로 보충해놓고 오일 교환하고 나서 정량 채운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체크해보고 또 한 달 있다 체크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빠진 만큼만 보충해서 타고 다니시면 되고요. 너무 심하게 빠지거나 뭐 이게 오일 누유 때문에 오일이
부족해지는 현상도 있지만 피스톤 가스켓 있죠? 실린더 안쪽에 그 실린더 외벽이 스크래치가 나거나 마모가 돼서 그쪽으로 오일이 밑으로 빠져가지고 휘발유하고 같이 연소가 되면서 뒤에서 막 흰 연기 나오고 뭐 검은 연기 나오고 막 이런 차들 있죠. 물론 검은 연기 나오는 디젤 차들은 불안전 연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누유도 있어요. 누유가 아니라 그렇게 오일이 마모되는, 소모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일이 소모된다고 계속 오일만 보충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동차 검사를 하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배기가스 혹시라도 나와서는 안 되는 물질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닌지. 그리고 우리 가끔 가다가 이제 막 흰 연기 나오는 차들 있죠. 그 헤드가 나간 거예요. 헤드가 나갔다는 건 뭐냐? 그쪽 실린더하고 이쪽이 이제 보링을 해야 될 때라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피스톤이 넓어져서, 실린더 내부 직경이 넓어져서 피스톤을 좀 큰 걸 끼운다든지 가공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요하는 차들이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누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중고차 사러 가실 때, 물론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나는 누유 없는 거 살 거야, 나는 보증기간 그래서 있는 거 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그런 차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5년 10년 넘은 차들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누유가 있다 그러면 이거 뭐 누유 있으니까 빼시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10년 전만 해도 카센터 가기 전에, 지금도 그렇게 하기는 해요. 성능 맞기 전에 도크라 그래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리프트 같은 데다 올려가지고 경유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흡기에다가 막 그거 뿌려요. 흡기로 뿌린 다음에 나중에 막 고압으로 그쪽 싹 쏴가지고 누유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누유인데 미세누유로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엔진 안 밑에 쪽이 과도하게 깨끗하거나 이런 차들은 피해야 되겠죠. 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요즘에 그렇게 뭐 하부 세차를 그렇게 막 심하게 하거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누유가 그렇게 막 옛날 차처럼 흥건하게 막 블럭이 다 젖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거를 뭐 하부 세차는 요즘에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거는 좀 알아두시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자동차 누유에 대해서, 왜 누유가 발생하고 이런 차를 어떻게 구매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